네, 뉴로 마케팅. 화면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나와 고객 심리. 하나씩 하나씩 마케팅. 제가 전공이 이제 국어교육과 나오고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가장 재밌던 수업은 아니, 심리철학이었습니다. 심리철학에서 공부하는 게 심리가 철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뇌에 있다는 거였고, 뇌의 각각의 부위에 어떤 뉴런이 어떤 감정과 어떤 기억이 연결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걸 공부했었습니다. 이게 90년대 중반이었죠. 그래서 와, 정말 이게 과학인가 철학인가 심리학인가 해서 심리학은 이미 뛰어넘었고 거의 뇌 과학 영역으로 왔구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모든 게 마케팅이더라고요. 나를 알리는 것부터 그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 고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나의 목표와 고객의 목표가 하나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어쩌면 1년, 완전 영화 같은 스토리, 종합 예술이 마케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나만의 세계에 그냥 다 갇혀져 있고,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왜 나한테 안 올까? 그런 내용들이 결국 마케팅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 그래서 제가 마케팅 학과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었죠. 네. 공부하고, 유튜브 학과를 또 졸업을 했습니다. 전공이 네개죠. 그다가 도대체 심리학에서 뭐 배울까? 그 다음에 노인 쪽, 고령화층 이쪽이 넓어지니까 그것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6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전공한 게 있는데, 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6개 대학을 이제 3개를 나오고 전공을 6개를 했죠. 지금도 대학원 하나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대학원은 MBA 마케팅 과정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이번에 그 공부하고 있는 또 대학교의 그 수업은 인공지능하고 뷰티 건강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라고 생각했던 뷰티 건강 디자인 쪽에서 타나톡스 매출의 거의 반을 뷰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뇌와 아름다움, 뇌와 뷰티. 파나톡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그 다음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매출이 있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희는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희는 상인입니다. 상인. 네, 상인이랍니다. 하지만 상인이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자기 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누가 뭐래도 내가 1등이야.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수많은 스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만 명을 모집을 했답니다. 엄청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어제 자료를 공부한 자료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드릴 말씀은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 제품을 구매하는가, 선택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고객을 위해서 나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센터장님들이 그 센터, 그 지역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마케팅을 짤 것인가? 요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규 센터 방에 고객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그게 이제 2부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 경제학의 정의입니다. 행동 경제, 행동 심리, 행동 결정 이론.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죠. 옛날에는 사람은 아주 이론적이고 정답이 딱딱 있는 것이다 해서 전통 경제학 내용이고 행동 경제학에서는 실제 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지? 왜 그렇게 행동할까? 행동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70년대부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전망 이론이고 2002년에 이분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2002년에 하위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지가 않구나. 결국 지 맘대로구나. 이거를 이제 2002년도부터 세계적으로 마케팅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왜 인간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냐?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제한된 지각 능력,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제 고객들한테 아무리 뉴로 피드백, 뭐 뇌파를 설명해도 듣는 시간은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집에 가면 다 까먹으시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선택과 판단에 대한 행동 연구의 기본 관점입니다. 제한돼 있다, 원래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어떤 정보나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떤 거와 비교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뉴로하모니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사람들 머릿속에 뛰어오는 것은 MC 스퀘어냐, 뭐 비슷한 거 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단월드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왜? 인간의 머리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발, 스포츠 용품 하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 딱 두 가지씩 짝을 져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망 이론이라는 것은 음, 손익을 아이고, 네. 손익을 객관적으로 예, 평가하지 않는다. 그다음 네, 프레이밍, 앵커링. 예.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선택과 판단이 달라진다. 예. 마케팅이죠. 요거 이따가 더 말씀드릴 거고 손실 회피성. 손실은 더 크게 느끼고 이득은 더 작게 느낍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뭔가 돈 1,000원 나한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차, 저 사람 진짜 아유 하는데 이득 1,000원 받으면은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게 10,000원이 돼봐요. 10,000원. 10만 원 해봐요. 10만 원. 예. 10만 원을 제가 잃게 됐어요. 기분 나쁘고 상당히 날 무시하는 것 받고 왔는데 10만 얻었어요. 박수 치면서 뭐 당연히 뭐 받을 수 있는 거지 해서 우리 인간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 왜?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도 객관적일 수가 없다. 예, 잘 전달 가능성이 없다. 네, 제가 작년에 수많은 뉴로 피드백 강의를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없어졌겠죠. 두 번째,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선택과 판단은 달라진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현재 매출을 잘 올리고 있고 사람을 5만 명, 6만 명 모으고 있는 분들은 어떤 선택과 판단을 고객한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이밍과 어떤 앵커링을 던지는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과 예, 하나가 나의 의도와 목적이 고객의 선택과 판단에
적중이 되는 거죠. 지식이나 기술적인 내용은 절대 사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손실은 더 크게 느낀다는 거. 이득은 작게 느낀다는 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질문 1입니다. A안, 무조건 5만 원 받는다. 예. 파나톡스 설명회에 가면, 네. 무조건 5만 원 준다. A안. B, 50%로 10만 원, 50% 확률로 빵원. 그럼 여러분, 예, 채팅창에다 써주십시오. A안을 받겠습니까? B안을 받겠습니까? 네, 질문 2. C안, 예, 무조건 5만 원 손해. D안, 50% 확률로 10만 원 손해. 예, 50% 확률로 예, 손해 없음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A안, 네, 확실한 걸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 이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전방 이론에서는 A안이 확실한 이익 선택, 이익 앞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D안, 도박적 손실 회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손실 앞에서는 어차피 예,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해서 사람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A냐 B냐 했을 때 두 선택의 기대값이 동일합니다. 아무거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방 이론에서는 예, 이익 앞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안정적인 걸 확실한 걸 선택하게 된다. 네. 기대 효용일에서는 C나 D나 기대값이 동일하므로 회피적이라면 C를 선택하는데 전방 이론에서는 대부분 D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사람을 합리적인 존재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비합리적인 존재로 생각할 거냐 이것부터 시스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 두 개의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1, 직관, 감정, 무의식. 시스템 2는 논리, 이성, 의식입니다. 딱 나눠볼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동적으로, 노력이 필요 없이, 연상적으로, 아주 빠르게, 감성적으로 판단할 거냐? 여러분들은 통제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연역적이고, 아주 느리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거냐? 혹시 여러분들은 예,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홈쇼핑이나 어떤 제품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그 제품만 사서 오는 게 아니라 바구니가 엄청나게 꽉 차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 쇼핑을 했는데 홈쇼핑을 봤는데 결국 여러 개를 구매하고 예, 감성적으로 아주 빨리 자동적으로 저것도 필요해. 예, 직관, 무의식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은 논리, 딱 이것만 사야 돼. 끝, 바로 나오고. 이거 하나 사기 위해서 아주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예,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랬을 때 시스템 1이 더 많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 시스템 2에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합리화. 예. 합리화 시키려면 느려지죠. 예. 하나 샀습니다. 뭐 이렇게 3만 원짜리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샀어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지만 그래.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번 내가 느꼈으니까 나중에 잘 쓰이겠지 해서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시스템 1 이쪽으로 가야만 우리가 판매 마케팅 구조에 예, 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시스템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은 뇌가 변연계, 감정의 뇌에 있습니다. 예, 이성을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 2는 대뇌 피질에 있고요. 그래서 예, 요쪽 세계, 예, 우리의 마케팅은 변연계, 신경 마케팅, 뇌과학적으로는 변연계고, 인지심리학에서는 정서라는 표현을 쓰고, 예, 그래서 요쪽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냐, 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빠른 판단이 생존에 절대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했죠. 예, 인간이 합리적일 수가 없는 이유가 아주 빠르게 판단해야 하고 그래서 덜 정확하고 비합리적 판단의 사고체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결국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제품에 대한 첫 인상과 감정, 그 다음에 무의식적 판단, 빠른 결정을 내리고 구매를 한 다음에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비합리성 속에는 어떤 패턴과 규칙이 존재합니다. 요게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패턴, 규칙. 그러면 설득하는 것보다 설계를 해야 하고 소비자 행동에 무의식 조종하기가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넛지 프레이밍, 디폴트 설정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매출이 많으신 분들, 현재 이번 달 이제 10일이 지났는데 매출이 2천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두 분, 네. 1,50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정도에서 한 세 분 정도가 한 이렇게 매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머리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제가 이분들 만나서, 예, 뭐 이렇게 한 잔 하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다. 예, 설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소비자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즉 무의식에 말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마케터. 예. 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죠. 감정 쪽이다. 예.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무의식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자료 보내서 터치를 해야겠다.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꾸준히 장편 소설, 장편 영화처럼 그 경로가 드라마가 시작된다. 심지어 제품을 판매한 이후부터 새로운 마케팅의 장편소설 제2부가 시작된다. 왜? 제품을 하나 사면 그 사람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나 혼자 알고 있던 것을 남들에게 알린다는 거죠. 우리 동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못 삽니다. 어떤 동물도 전부 집단을 이루고 만나게 됩니다. 그 전달하는 과정 속에 우리 마케터가, 우리 인간의 마케팅적 사고가 어떻게 그 사람의 무의식을 조종할 건가 전부 전략을 짜야 합니다. 네. 그게 짜여 있지 않으면 이거는 한 대 팔고 끝나는 거다. 예,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잡게 되죠. 그것도 상당히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10년 동안 한 대 팔면 끝난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은 저도 90%가 생각하는 이건 비즈니스가 안 되겠다. 이쪽을 생각했겠죠. 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배웠던 심리 철학이나 마케팅에서는 그건 아주 단세포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일단 뇌로 마케팅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 쪽에 있는지 뇌의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감정의 주인공은 변형계입니다. 네. 우리 뇌를 생존의 뇌, 감정의 뇌, 사고의 뇌로 보고 있고 저는 이쪽에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을 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쪽에서 구매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전부 이쪽에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 전망 이론이 되겠습니다. 변형계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편도체가 있고 해마가 있습니다. 즐거움, 공포, 불안, 분노, 감정 반응의 중심적인 역할이고 해마는 기억을 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변형계 구성 요소에서 시상이 있고요. 네,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하부가 있습니다. 네, 우리 면역 체계의 총사령관이죠. 뇌 속의 감정 정보 처리 경로를 보겠습니다. 빠른 경로. 이게 중요합니다. 조지프 드루라는 사람이 이 빠른 경로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시상에서 편도체로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시상에서 편도체로 어떤 감각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감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즉각적, 무의식적 감정 반응입니다. 무엇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나타나는 감정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골목길에 기다란 나뭇가지를 뱀으로 보는 착각. 봐서 그냥 바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시상에서 편도체로 바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느린 경로, 느린 경로는 시상에서 피질로 갔다가 다시 편도체로 오게 되는 이 경로를 뜻합니다. 네. 느리지만 정확하고 정교한 감정 반응입니다. 골목길에서 기다란 나뭇가지를 천천히 보고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감정 경험, 기억 형성의 뇌 과학은 편도체와 해마에 달려 있습니다. 편도체는 기억에 감정적 태그를 붙여서 계속 강도를 높이고 해마는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공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더 생생하고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계속 제가 사람의 감정, 이게 중요하다. 마케팅은. 예. 뭐, 투 채널, 뭐, 이렇게 이 기술, 이거보다, 야, 이걸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걸 극복해내서 지금 막 뛰어다닌다잖아. 이런 스토리, 이 스토리가 감정에 더 생생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뭐 19채널, 2채널, DTC, 네, M2 이런 용어들이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나왔다 그냥 나가요. 기억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바로 그냥 요 들어온 감각을 바로 편도체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보내드리겠지만 스토리라는 겁니다. 스토리. 스토리텔링이 돼야 한다. 그다음에 이 스토리는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이 우리 다른 고객의 편도체에 딱딱 들어갈 것이냐를 짜야죠. 이 짜는 게 전략입니다. 내일 미팅을 하러 간다. 누굴 만날 것이다 하면 내가 어떤 스토리 설계를 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또 그 사람의 특징이 뭐고 해서 어떤 내용을 그 사람 편도체에 넣을 것인가. 네. 이걸 봐야 합니다. 감정과 신체 반응입니다. 네. 신체 표지 가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뇌는 과거의 경험 바탕으로 특정 신체적 느낌이나 직관적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기도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입이 마르거나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미 과거 경험 바탕으로 네, 요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과거에 뭘 했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 반응을 뇌가 해석한 결과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프다. 억지로 해도 웃어라.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 감정이 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바뀌니까 뇌도 바뀔 것이다. 몸과 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복합적 현상임을 시사한 내용입니다. 감정 휴리스틱. 감정은 오히려 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어쩌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 마케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니, 그게 더 합리적인 거야. 원래 인간은 그런 거니까. 그 사람 감정을 미대하고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생각이 깊었는지 그거를 체크하고 파악하는 게 마케터죠. 네. 옛날에는 이 감정은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 요소다. 에이, 야, 그 정확히 7대 뭐 3 해서 이거 선택하겠지. 좋은 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선택해버리는 좀 더, 저 사람이 좀 안 살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사게 되는, 살 것 같은데, 근데 안 사는. 우리 인간이 비합리적인데,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정은 결국 우리 제임스 랑게이론이나 이런 신체의 표지 가설처럼 과거의 경험 바탕이고 억지로 네, 몸과 뇌가 몸을 바꿔서 뇌가 바꿔지는 이런 것도 결국 전부 감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느낌으로 한다는 거죠. 감정 휴리스틱이 이제 발견이라는 뜻입니다. 발견.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연히 좋다 싫다는 감정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장점과 위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그것도 감정이죠. 감정에 따라서 빠른 경로죠. 빠른 경로로 감정. 아, 저거 너무 좋다. 저건 진짜 해야 한다. 이거부터 만든 다음에 이게 생기면 이제 한번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비싼데 나는 뭐 돈이 없는데 저기 아유 너무 값어치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좋겠다 간편하네 네 그래서 일단 감정 좋다라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심어줄 것이냐 그다음에 이 좋다는 감정은 결국 뇌의 편도체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되면 결론에 대뇌 피질에서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이 들어갈 텐데 요게 약간은 정교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계속 편도체와 해마 부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SNS로 쇼폼, 그 다음에 카톡 계속 매일매일 좋은 정보를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제 긍정적 감정, 이 감정이 판단, 대뇌피질, 긍정적 편도체가 대뇌피질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욕구, 빅3, 동기부여 시스템입니다. 네. 인간의 무의식적인 구매 동기와 소비 욕망을 설명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를 자극할 거냐? 내일 만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지배 시스템을 자극할 거냐? 안정 시스템을 자극할 거냐? 자극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거냐? 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70이 될 수 있고, 요게 20이 될 수 있고, 요게 10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시스템을
이 만나는 고객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어떤 스토리를 짤 것인가, 예, 요거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시스템이 뭐고, 어떻게 적용을 딴 데는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배 시스템입니다. 권력, 통제, 지위, 성취, 경쟁, 우월감. 만나는 분들, 나 총판할래. 나 1등. 이 지역 1등 해줘. 나만 하게 해줘. 이런 분들이죠. 예. 그래서 결국 하는 얘기가 특별합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성공을 위한 투자입니다. 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자극 시스템. 새로운 것, 체험, 호기심, 모험, 재미, 변화. 뉴람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그 다음에 투 채널이라 새로운 것, 네, 그다음에 체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새로운 경험, 놀라운 변화, 지금 아니면 못할 일, 나만의 특별함, 자극 시스템, 지배 시 이분들도 한 10분의 1 정도 만나죠. 이런 분들은 제가 별로 만나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누리피드에 대해서 아예 뇌파를 갖고 정말 그런 게 나와요 하는 재미 변화만 느끼지 예, 모험 재미 호기심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이제 무료 체험하면 이런 분들만 오더라. 자극 시스템만 된 거죠. 네. 세 번째가 안정 시스템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예, 옥시토신, 엔돌핀이 나오면서 안정, 유대, 편안함이 생긴다.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감소한다. 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 이것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안심, 우울증 없어집니다. 예, 부작용 없습니다.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부터 이제 가족입니다. 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이제 요 안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죠. 네. 결국 제가 해보니까 자극이 먼저 돼야 합니다. 자극 시스템이 먼저 돼야 하고, 예, 그 다음에 안정 시스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배 시스템으로 다 가게 됩니다. 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오셔서, 정말 이 사업 되겠는데, 돈 벌겠는데 한 다음에 나 이거 내가 다 총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전략은 뭐냐? 소비자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동기가 우세할지 예측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 동기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메시지를 설계합니다. 네. 새로운 경험과 안정성을 강조한 여행 상품. 네팔로 얘기하면, 네. 너의 네팔을 보고 어떤 것이 분석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업적으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경쟁 구조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뭔가 없을 때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죠. 네. 모든 설명은 다 이런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고객과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빨리 깨달아서 정말 재밌게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스토리입니다. 예, 스토리 있게 그 사람이 원하는 스토리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스토리의 주민 전략이 있습니다. 주민 전략. 예,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 제품을 제일 많이 판매합니다. 네, 요거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이메일로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다 드려도 지금까지 자료를 제가 다 드렸죠. 드려도 구조화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적 사고가 있어야죠. 네. 어떻게 저 사람의 감정, 예, 건드리고 즐거움을 주고, 예, 안정을 시키는 어떤 스토리를 내가 만들까. 네. 이런 사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고가 없으면 외부에서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저 고객이 문제야. 야, 본사가 문제인 거야. 제품의 문제야. 뭐의 문제, 시장이 지금 분위기 아닙니다. 이거는 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 사업을 하는 다른 문제도 똑같이 문제를 본다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뭐, 나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센터가 65개 센터 중에 매출이 아예 없는 센터가 많습니다. 네. 판매를 못 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똑같이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강사의 문제냐, 교실의 문제냐, 교재 문제냐, 누구의 문제냐 보다 저는 여기 국어 공부할 땐 국어적 사고력이 있는 두뇌, 수학이면 수학적 사고가 있는 두뇌,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판매라는 종합 예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판매라는 예술, 예술적 사고, 마케팅적 사고가 뇌에 없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이 있겠죠. 네, 존중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뇌과학적으로만 보면 공부도 뇌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이게 인출되고 다시 결합하고 이게 문제풀이 도움되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바로 우리 뇌가 판단해서 마케팅적 사고로 이 마케팅 전환 모드로 딱 바뀌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진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0.1초 딱 얘기 듣고 딱 바뀌는 게 0.1초거든요. 그때 어떠한 단어들이 이분에게 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을 지배하는 감정의 위대함. 좋다, 싫다.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좋으면 다 좋습니다. 감정 휴리스틱. 예.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각 개인마다, 각 고객마다 긍정적, 감정적 대구와 기억을 어떻게 만들게 될 거냐. 기억. 계속 반복을 해줘야만 기억이 되게 됩니다.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감정 동기, 빅스를 이해하고 감정적 보상을 상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선택이 필수적이고 이성은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에 필요합니다. 감정적 보상을 상상하게 하게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즉, 뭐 이쪽 사진을 보면은 이 치매 약이거든요. 치매 약입니다. 치매 약이 왔는데 기대만큼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 우려가 존재하는데 치매 약이 뇌출혈과 부종이 나온다. 근데 뉴로 피드백은 뉴로 하모니인데 예, 그거를 보여주시 상태를 인식해서 뇌가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다. 이거 부작용이 없다. 설마 약을 드실 겁니까? 이 뇌훈련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좋다라고 하겠죠. 야, 누르페 좋다. 좋아. 그런데 기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끝났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SNS, 계속 카톡, 단톡방 만들고 계속 알려주고 해서, 사람은 이제 고객을 나누는 거죠. 안정을 취하는 사람, 자극을 취하는 사람, 나 이거 사업할 사람, 네. 이거 감정적 안정을 취하는 사람들은 제품한테 구매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고,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왔다가 갈 사람이고, 권력욕이 있으신 분은 내가 이 동네 쓸어버릴 테니까 나랑 뭐 해주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빨리 부서 나누셔서. 근데 중요한 게 기억 형성을 하게 합니다. 기억 형성. 네. 하고 미팅 하시게 되면 감정적 보상을 상상하게. 이제 치매는 없다. 우리 집안에 치매는 이제 없다. 우리 아이가 이제 서울대 간다.
야, 우리 이제 무슨 시, 뇌의 과학도시 만들어 보자. 네,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 아이디어 체크리스트입니다. 뭘 체크하느냐? 감정적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소비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감정적 반응이 논리적 판단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점을 마케팅 기획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두 번째, 무의식적 연결점 탐색.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긍정적인 감정적 신체 표지를 형성할 수 있는 초기 접점을 고려하는지. 아까 신체 표지 가설 말씀드렸습니다. 첫인상, 첫 경험을 그분에게 처음 만날 때 그걸 고려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지, 얘기하는지, 미팅하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하고, 오감 자극 점검. 예. 우리 뇌파 훈련할 때, 뇌파 딱 할 때 땡땡 소리 난다거나, 뭐 이마에 쓴다거나, 아니면 색깔을 본다거나, 네. 이것을 고객과 긍정적 신호로 갈 수 있도록 점검하는지. 핵심 감정 동기분석. 네. 소비자의 지배, 자극, 안정. 요 세 가지 핵심 감정 동기 중에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명확하게 파악했는지. 그다음에 소비자의 감정 예측. 타겟 소비자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 동기가 우세하게 작용할지 예측하고 여기에 맞춰서 매너라든가 이야기, 어조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는지. 6번, 긍정적 감정 휘스팅 유도. 예, 막연한 감정 형성하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초기 마케팅 접점을 설계하는지. 그냥 들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편 인식 강화. 아, 긍정적. 우리 집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한 편이 되겠다. 네, 너와 나는 이제 가족이야. 제품 한 대로 너의 가족을 네, 잘 네,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해서 어, 정신적인 문제는 없도록 내가 도와줄게. 기억 왜곡 관리의 중요성인지, 네, 소비자의 기억이 감정에 의해 왜곡됐음을 인지하고 긍정적 경험이 오랫동안 남도록 중요성을 이해시키는지, 감정적 가치 전달에 집중하는지, 너무 그냥 제품의 기능, 스펙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감정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네, 이제 제가 쓰는 말이 이제 브린트입니다. 브린트. 브린트라는 음, 상품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브레인 할 때 BR이고 인텔리전스의 INT죠. 요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때문에 애들이 머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 가장 핵심적인 우리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치는 브레인 인텔리전스입니다. 예, 저는 이걸 좀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예, 브레인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간 지능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에게. 아, 여러분 정말 AI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뇌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 인간의 뇌, 여러분의 뇌를 발달시키고 안정을 취하게 해주고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프로그램이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긍정적 경험 설계의 목표. 예. 그다음 윤리적 책임에서 소비자의 감정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11가지 예,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한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선택과 판단, 감정과 이성 중에 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배, 자극, 안전 중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이 파라독스 마케터라고 상상해 보시고 소비자가 무엇을 가장 먼저 느끼고 싶은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8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 8가지가 뭐냐? 소비자의 무의식의 예. 감정의 무의식 감정, 기저해, 편도체로 가는 방법들입니다. 호감, 좋은 감정. 일단 논리를 압도합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비즈니스로 성과가 나게 됩니다. 가장 이제 기초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가장 기초. 네. 이게 되면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가 스토리를 짜게 되는데 이 스토리를 짜게 되는 것은 오늘 센터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짤 것인가.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시간은 이 고객 1대1, 1대 다, 뭐 집단 상담, 집단 그룹으로 만났을 때 어떤 스토리를 설명할 것인가는 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게 호감이 지금 8개를 또 설명해야 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30분 정도면 20분 정도 빨리 끝날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네, 미루면 안 되죠.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자주 보면 좋아집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 자주 보면 좋아질까? 불확실성 감소, 정보 처리가 이제 알게 되니까 유창해지고 친숙감으로 편안하게 됩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속 쇼츠, SNS, 유튜브, 인스타 하셔야 합니다. 카톡으로 계속 올리셔야 하고 네이버, 블로그,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올려야 합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들 중에 매출 500이 넘어가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3분의 2가 제가 어제 다 찾아봤거든요. SNS 하고 계십니다. 예. 이서화 센터장님 유튜브 하고 계시고, 박명주 센터장님 유튜브 하고 계시고, 위례 안희지 센터장님 유튜브 하고 계시고, 전부 이런 분들이 결국은 예, 단순 노출 효과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분들이 매출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 유사성 효과. 나와 비슷하면 좋아진다. 이거는 고객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딱 느낀 다음에 제가 그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고객과 비슷해져야 하고 같은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네. 자신과 유사성을 가진 대상에게 더 높은 신뢰와 호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학연, 지연, 혈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찾아야 합니다. 나이래도 그리고 같은 취미라도 하나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유사성의 효과. 예, 마케팅 전략은 고객이 공통점을 찾고 그 개인화된 메시지를 서로가 소통하면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성 효과 마케팅 전략 최종적으로는 단톡방. 예, 우리는 한 가족이다. 네, 이런 내용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상호성이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상호성이죠. 볼게요. 네, 상호성. 서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옛날에 이제 그 상호성의 원칙, 서로 도와주는 건데 식당에서 사탕 시럽을 했습니다. 계산서와 함께 사탕 제공했을 때, 그 다음에 특별히 팁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잇 설문지, 손글씨 메모 첨부 시 해수율이 76% 설문지에서.
뭘 주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멕시코 구험에서 굶주리는 에디오피아가 멕시코에 5천 달러를 구억으로 했는데 50년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그 다음에 독일군 2차 세계대전에서 적군 초병이 빵을 건네자 생포하지 않고 다 돌려보냅니다. 작은 선물이 목숨이라는 보답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세라점입니다. 고객을 계속 작은 터치로 해서 발 닦아주고 차 제공하고 그래서 경쟁사인 바디프렌드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상호성의 원칙 마케팅 전략은 선물입니다. 가격보다 정성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메모지, 포스트잇 네, 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요즘은 뭐 커피 쿠폰 네,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죠.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 그리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품을 딱 구매하고 고객에게 스타벅스 쿠폰 10,000원짜리 하나 보내주는 거. 예, 여기에 또 감동을 하고 고객들은 또 상호성 원칙 상호성 원칙에 의해서 야, 딴 데 가서 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네. 음. 네 번째가 이제 칭찬의 힘입니다. 네. 근데 칭찬할 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 빨리빨리 넘어가겠지만 칭찬은 능력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칭찬해야 합니다. 능력 칭찬. 또 머리가 좋다 하면은 나중에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력 칭찬. 어떻게 그렇게 너 노력했니? 또 최고로 열심히 했구나 하면 계속 도전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문제풀이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칭찬 마케팅 전략은 노력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언 요청. 예, 고객이 스스로 조언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언이 요청 없이 하면 꼰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언 요청할 때를 제공하고 제가 언젠가 찾아오겠지. 예, 지금은 네, 제품을 뭐 이렇게 했지만 언제가 찾아오겠지. 아픈데 계속 참고 있는 사람들, 네,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효과에서 계속 잊지 말고 계속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의 힘, 네, 네, 다 알고 계시죠? 긍정적인 감정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고 호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사회적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흥분절이, 네,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느낌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특히 이제 우리 마케터가 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가 나왔다.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했을 때 이 환경이 조성되면 이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설계를 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도록 네, 이 감정이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호감 가는 외모입니다. 네, 뭐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냥 외모로 네, 옷 잘 입고 말투 그다음에 신경 쓰고 네, 첫인상 잘할 수 있도록 네, 후광 효과라고 하죠. 이게 외모 영향 연구를 보니까 매력도를 파악하는 것은 0.1초고 잘생긴 사람이 이제 급여 13%를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도 있고 선거도 잘 받는다는 내용도 있는데 네, 이 외모는 저희가 극복할 수가 있다. 네, 충분히 꾸밀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8. 스키마의 모델인데요. 네. 계속 이제 반복 녹출의 한계. 네. 단순 자주 보여준 것만으로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 신선함을 유지하고 소비자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네. 단순히 똑같은 자료 주지 말고 계속 새로운 자료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것은 싫고 완전히 익숙한 것도 지루하다. 네. 뉴로헬스만 계속 하시는 분들, 예, 프린트로 넘어가야죠.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균형적으로 좀 정리해서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행 전략 아이디어 체크리스트입니다. 노출 빈도를 계획하셔야 하고, 네.
계속 잘 보내줘야 하고요. 유사성 요소를 고객과 뇌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 계속 찾아보시고요. 개인화된 소통을 강화시키고 예상 밖의 작은 선물도 계획하시고 노력 칭찬 시스템 도입하고 조언 요청 문화를 만들고 긍정적 행동 유주 장치를 만듭니다. 보상을 만들어야겠죠. 흥분 유발 환경 조성, 긍정적 흥분이나 활기가 날 수 있도록 감정 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예, 깨끗하게 속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여하고 우리 편 스토리텔링 하시고 웃음 유발 요소 도입하고 외모 관리 하시는 게 고객에 대한 감정, 실행 아이디어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첫 만남입니다. 네. 첫 만남은 치밀하게 계산되고 정교하게 실행되어야 할 과학입니다. 네. 깊이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마케터만이 0.1주의 짧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만남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치밀, 계산, 정교서 실행, 과학적으로 실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이 돼 있어야 합니다. 네, 같은 사실을 다른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같은 정보라도 표현의 틀, 이득 손실이냐 긍정 부정에 따라 사람들이 지각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작동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손실 회피입니다. 같은 양으로 손실의 고통이 이득의 기쁨보다 약합니다. 이 때문에 손실을 피하려는 프레임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연체 시 5천 원 부과. 이거를 기한 내 납부 시 5천 원 절약으로. 예. 구독요금 월 15,000원 안 됩니다. 하루 500원.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 149다. 비싸 보여. 하루 2,000원. 하루 2,000원에 자기 뇌에 투자 관리할 사람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가격 혜택 프레임이고 제품 속성에 대한 프레임이 네. 실패 시 환불. 이거보다는 90일 안심 보장. 긍정적인 걸로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손실 적게 이득 보게 긍정적으로 부정은 적게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프레이밍입니다. 앵커링입니다. 첫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숫자가 딱 나오면은 그때 판단이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좋은 감정이 들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판단해서 이제 가격을 제시하는데 여기 처음에 얘기한 것이 312만 원이에요. 1년을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게, 만약에 149다. 그러다가 이게 앵커링, 이게 앵커링. 처음 얘기하는 거 312. 아, 되게 좋다. 그 다음에 149 나오고 168. 브리트 홈이 나오잖아요. 3개월. 그러면 고객은 311을 기준으로 줬다가, 이게 나오고 요게 나오면 보통 이거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168을. 이 전략. 네. 첫째 시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앵커링 실천 적용 팁. 일단 3단 구성이 정석입니다. 1번 프리미엄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려면 600만 원 정도의 대리점을 하셔야 합니다. 중간 168로 아니면 311로 일단 제품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위 149 그냥 대충 하나 사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가장 비싼 프리미엄 플랜이 상단 앵커 역할을 합니다. 중간 플랜이 합리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할인가 정가가 앵커가 되고
이번에 149고, 이번에 우리 태블릿이 한 24, 뭐 5만 원 하는데, 본사에서 지원해줘서 태블릿 가격을 한 16만 원 정도에서 165만 원으로 해준대. 그러면 할인폭이, 야, 9만 원이면, 야, 9만 원이면 한 달 뭐 저기 일주일 이제 빠야 되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 이번 달까지만 한대. 예. 이런 내용이 수량 기간 앵커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유지. 예.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싫다는 분이 어떻게 이제 친구의 유혹에 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잘 산 건가? 아, 산다고 했으니까 어떡하지? 그랬을 때 우리 마케터의 역할은 이 인지 부조화 감소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매는 여정의 끝이 아닌 중요한 심리 과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웰컴 키트, 감사 이메일, 뭐 손편지 드리고 긍정적 고객 후기들을 계속 이분한테 보내드려야 하고 만족한 사용자 광고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대내 피질에서 합리화를 시킬 수 있도록 든든한 동맹이 되어 주어야 인지 부조화를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후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는 발생하는 부조화입니다. 반품할까? 이 차는 생각보다 연비가 나쁘지 않아. 그래. 새로운 인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비싸긴 하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이야. 우리 누르함을 샀습니다. 하루에 2,000원? 아, 괜찮아. 하루에 2,000원인데 담배값보다 싸다. 149는 비싸긴 하지만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들 교육, 우리 부모님 치매 최고의 선택이야. 그다음에 아유, 큰 돈 아니야. 그냥 껌값이네. 이거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랬던 계속 사소한 노출. 너무 이제 다른 정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들을 이제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척도를 유도합니다. 네. 계속 뉴스레터 구독하고 SNS 팔로우하고 계속 전달해주고요. 자기 합리화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아, 너 오늘 비싸게 샀나? 아니요. 감사의 메시지 드리고 제품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고 긍정적 후기들을 계속 보내주고 노력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브랜드에 애착을 갖고 있도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팅 프로그램 하시기 바랍니다. 네. 프레이밍 전략입니다. 가격 프레이밍, 긍정 부정 프레이밍, 가치 프레이밍, 가격 2,000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긍정 부정 프레이밍. 예. 너무 여러분들이 제품 특징만 설명하면은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셔야 하고요. 가치, 경쟁사,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하는데 이건 제가 계속 유튜브에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차별화된 가치 프레임이 뭔가? 왜 뇌파 측정을 1분이 아닌 2분 20초를 해야 하는가? 말씀드렸고, 왜, 그, 뉴로하모니 훈련 중에 우리 뉴로하모니 갖고 있는 게 뭔가? 이거는 꼭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하고, 여기에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감정을 건드리는 단어들을 쫙 배치를 해야 합니다. 아까 빅3 동기하고 같이 지배, 감정, 지배, 자극, 안정 요 세 가지 동기를 파악해서 요 가치 프레임이 설명하고 요 감정에까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앵커링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초기 정보 앵커링, 가격 앵커링, 맥락적 앵커링에서 초기 정보에게 유리한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 프리미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옵션이 있는 제품도 보여주고, 가장 적은 거 보여주는 전략, 그다음에 맥락, 더 큰 가치를 느끼게 할 맥락, 전부 여러분들이 누굴 만날 때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케팅은 예, 제품이 아닌 인식의 싸움입니다. 네, 그렇죠?
내가 어떻게 고객에게 설명해서 가치를 느끼게 하고 감정을 잘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게 하느냐. 이 싸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선택되는지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차이점만 남습니다. 네. 두 차는 모두 연비가 좋다.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각 우리 뉴로하모니의 고유한 특징, 요것만 남습니다. 우리만이 가진 특별한 차이점이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냅니다. 뉴로하모니의 특별한 차이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요것만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차이가 매력적인가, 치명적인가도 봐야 합니다. 네. 매력적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고 구매를 결정할 거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미루거나 포기할 겁니다. 이거는 제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소비자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판매하는 우리 센터장님이나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꼭꼭 우리가 하나씩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장점, 뉴로 하모니만의 고유한 장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론은 같아지면 고려 대상에서 사라진다. 살아남기 유일한 길은 고객이 포기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장점을 만드는 거다. 네. 뉴로 하모니 제품, 그 다음에 지역에서 우리 센터장님,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장점이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 이론입니다. 예일대 교수님이신데 공통 특성은 배제가 되고 나쁜 것을 남게 되면은 구매 안 하게 되고 뭐 똑같은 같은 말입니다. 독특하고 좋은 특성이 있으면 구매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인간의 뇌는 짝짓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동양과 서양, 문과, 이과, 보수, 진보, 안날리고 디지털, 코카콜라 대 펩시, 나이키, 아디다스, 맥도날드, 버거킹. 네. 이건 이제 저희 센터장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1등이 되지 못하더라도 2등까지는 해야 합니다. 근데 2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서브 타이밍인데 기존 시장을 인위적으로 둘로 쪼개서 새로운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소비자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의 폴더를 생성하고 그 폴더의 첫 번째 주인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고 거기서 최초가 되는 겁니다. 1등이 될 수 없다면 1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겁니다. 즉 어떤 시장이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가입니다. 학원에서 국어 1등, 2등, 3등, 4등이 있고 영어 1등, 3등, 4등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판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뇌과학입니다. 그러면은 공부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뇌의 능력이다.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것은 뇌의 국어적 사고력의 문제다 해서 국어적 사고력을 만드는 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럼 시장은 학습 능력, 각 과목, 뇌과학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서브 타이밍입니다. 여기에서 최초가 되면 사람들은 인식하게 되고 감정에 들어가게 되고 해마의 장기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아직도 MC 스퀘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최초였지 않습니까? 새로운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카테고리를 창조하고 거기서 최초가 될 수 있는 걸 만드셔야 합니다. 판을 바꾸는 전략, 진짜 서브타임이란 저는 이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밀어내서 찌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장을 자르고 시장을 대표하던 기존의 브랜드를 한쪽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파나톡스는 가능합니다. 대담한 도전으로 판을 뒤집기 바랍니다. 준비된 실력을 바탕으로 뭐 치매 시장이든 스포츠 시장이든 요가 시장이든 아로마 시장이든 무슨 시장이든 전부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는 전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생존 전략. 최초가 되든가 완전히 다르든가 압도하든가 전부 가능하고
센터장님들이, 사업자분들이 전부 굳은 마음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읽어야 합니다. 시장은 1등만 기억한다. 해결책 이원화, 새로운 판을 짜자. 네, 소비자는 공통점을 지우고 차이점을 선택한다. 그래서 뉴로하모니만의 장점 착착착 기업을 만드셔야 하고, 방법 없던 것을 창조하든가 완전히 다르거나 압도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도전해야 한다. 네, 우리가 1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서비스와 철학, 여러분만의 브랜딩이 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각 센터, 사업자, 즉 개인, 이제 개인과 어떤 집단만의 어떤 다른 데와 차별할 수 있는 곳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난 이거야. 난 이거야.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1등을 겨냥할 명확하고 근거 있는 메시지가 있는가? 1등과 정면 승부할 키 메시지가 있는가? 이 1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시장에서 어, 거기와 승부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제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한번 딱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